이스라엘과 이란은 전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건 미국의 빅픽처예요. 이걸 믿고 네타냐후가 이란을 마음껏 때리고 있고 진짜 미워, 막 패주고 싶어. 근데 남이 와서 때린다고 생각해봐. 때려도 내가 때릴 수 있다. 그렇지. 그렇다면 직접적인 개입을 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란의 핵시설을 잘못 건드리면 아주 더러운 방사능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직접 공격을 하면 이 중동이라는 수렁에 빠져요. 오히려 이란이 대제국이 되는 그런 계기로도 갈 수 있어요. 이건 역설이죠. 이걸 트럼프가 봐야 되는데. 뉴시스 보나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이 충돌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여전히 얼어붙은 분위기는 풀릴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가 심상치 않아서 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원이신 조한범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근데 소개가 네. 좀 하나 빠졌어요. 네. 세계적인 북한 전문 유튜브 대등광 TV를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지난해에도 이스라엘이 한 차례 또 미사일을 이란에 공격을 한 적이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전면전으로 확산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인 걸까요? 일단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규모 다수의 목표물에 공습을 가한 건 최초예요. 이란의 핵시설, 그 다음에 이란의 주요 군시설, 특히 방공망,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요소들, 그리고 이란 전역이 이스라엘의 공습에 지금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은 과거엔 없었다. 지금 이 전쟁이 왜 선을 넘었냐면 러우 전쟁에서도 젤렌스키나 푸틴은 서로를 공격하지 않거든요, 대통령궁을.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나 트럼프는 지금 하메네이 최고 종교 지도자 제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은 전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란과 이스라엘은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이거든. 자, 이란이 있고 여기 지금 이게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이라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리아가 있고 요르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전면전을, 지상전을 할 수가 없죠. 거리상 뭐? 거리상 멀죠. 사우디,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어디든 영공을 통과해야 돼요. 누군가 열어주고 있거나. 자, 그러니까 핵무기는 이 압도적인 이 아랍 세력의 이슬람 세력에 맞서는 이스라엘의 최애 보류예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봐요. 이 거대한 세력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 땅콩만 하잖아요. 여기는 핵무기 한 서너 발만 떨어뜨리면 사람이 못 살아요. 지구상에 사라져요. 4번의 중동전에서 참패를 당한 이 이슬람권이, 이슬람 문명이 반이스라엘 전선을 구축하면서 핵무기를 가지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핵무기를 가지는 순간 이스라엘은 이제 균형이 깨져버리니까. 그게 처음에 이라크, 오치라크 원자르, 후세인 정권 때 핵무기 개발하니까 이스라엘이 폭격을 해서 제거했어요. 두 번째는 시리아. 시리아가 또 핵무기 개발하니까 또 폭격을 해서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슬람권이 핵을 가지는 건 국가가 존망의 위기예요. 나는 가지고 있어도 상대는 절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는 순간 이스라엘은 끝나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이란이 핵무장을 시도한 거예요, 지금. 이란이 60%까지 농축을 했거든. 더 시간을 주면 90% 무기급까지 가니까 그 타임이 왔다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폭격을 한 거예요. 더 이상 농축을 못하게.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미국이 이번 중동 충돌에 개입을 할 것이냐가 제일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이건 미국의 빅픽처예요. 이란은 일단 봐봐요. 땅이 거대하죠, 중동에서. 네. 자, 사우디아라비아는 대부분 사막이에요. 이란은 산악과 골고루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란의 인구는 9천만이에요. 사우디는 3,400만밖에 안 돼요. 사우디 석유 많은 거 같죠? 네. 이란도 석유 매장량이 세계 4위예요. 가스 매장량은 세계 2위예요. 기타 지하 자원도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이란 사람들은 민도, 인텔리전스, 문해력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잠재력이 있는 잠자는 사자예요. 그러니까 중동의 패권을 거머쥘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란의 한계는 또 뭐냐? 다른 많은 국가들하고 다르게 인종이 달라요. 페르시아 인종이에요.
전 세계 무슬림 인구의 90%가 순위파예요. 이란은 시아파예요. 10%밖에 안 되는. 그럼 핸디캡이 있잖아요. 그 중동의 패권을 갖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러면. 그래서 이란이 선택한 게 시아파 중심의 저항의 축, 반이스라엘, 반미 연대를 형성한 거예요.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골칫거리, 눈에 가시거리였던 거죠. 반미 연대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 괴멸시키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괴멸시켰어요. 자, 시리아는 갑자기 무너졌어요. 이 저항의 축이 좀 무너지고 지금 이란만 남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란만 이 시아파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근심거리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행동 대장이지만 그 뒤에는 이스라엘 중심의 친미 중동 정세를 만들고 싶은 트럼프의 빅픽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믿고 네타냐후가 이란을 마음껏 때리고 있고, 지금 트럼프는 이 하메네이한테 무조건 항복해라. 지금 이제 백악관에 틀어박혀서 공격에 동참할지 안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신문에서 벙커버스터 얘기하는데 벙커버스터가 게임 체인저가 아니다. 지금 게임 체인저는 미국이 개입하느냐 마느냐. 지금 이번 공습은 그럼 허락을 했다는 말이네요. 엄마 눈치 보니까 해도 될 것 같아. 그 말은 안 했어. 된다고는 말은 안 말했는데 했지만. 엄마 눈치 보니까 엄마가 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가 똑같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절대 안 된다고 했으면은 이스라엘은 하지 못하죠. 왜냐, 이스라엘이 전쟁 수행 능력에 미국의 지속적인 무기 공급이 없으면 오래 못해요. 아무리 천하의 이스라엘이라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개입하고 하메네이 정권을 직접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핵시설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죠. 이란의 핵시설을 잘못 건드리면 이게 핵이잖아요. 더티밤이 될 수가 있어요. 더티밤은 뭐냐면 폭발력은 없지만 아주 더러운 방사능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 최악의 일대를 다 못 쓰게. 사람이 못 살죠. 자, 그런 대규모의 방사능 오염일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인도적 위기니까. 두 번째, 하메네이 이 정권을 물리적으로 무력화시키고 만일에 제거한다면 이스라엘 국민들은 하메네이 미워하던 하메네이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집안인데 아주 미운 오빠야. 진짜 미워. 막 패주고 싶어. 근데 남이 와서 때린다고 생각해봐. 때려도 내가 때릴 수 있다. 그렇지. 기분 나쁘지. 내 자존심이잖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란은 다른 국가들하고 달라요. 뿌리 깊은 정체성을 가진 페르시아의 문명을 가진 국가거든요. 어떤 부족 국가 이런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강력한 이 국가적인 정통성을 가진 체제거든요. 이 체제를 전체를 반미 반이스라엘로 만들어 놓으면, 수모를 주면, 이 사람들의 민족적 자존심에 이 상처를 주면 이게 나중에 뭘로 바뀌겠어요. 단기적으로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수모를 준다 그러면은 이란은 절대로 미국 친미나 친이스라엘 될 수가 없죠. 민주화되고 정상화될수록 복수하려는 생각을 가지겠죠. 언젠가 이스라엘과 미국에 보복하려는 그런 지향성을 가진 정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겠죠. 단기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미국의 승리지만 장기적으로 이란의 발전을 저해하는 신정체제를 없애주면 오히려 이란이 대제국이 되는 그런 계기로도 갈 수 있어요. 이건 역설이죠. 이걸 트럼프가 봐야 되는데. 뉴시스 보나요? 이란에서 그 호르무즈 해협을 최후의 수단으로 봉쇄까지 할 거다라는. 그러면 이제 미국이 공격하겠죠. 미국의 개입 빌미를 주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생명줄이잖아요. 이게 주요 원유 수입 수송로니까. 네.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에 봉쇄가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죠. 여기서 오는 석유가 못 오는 거죠. 국제 유가가 폭등하죠. 이게 막는다는 게 진짜 물리적으로 막는. 할 수 있어요. 기뢰. 기뢰는 뭐냐면 물속에 있는 지뢰예요. 둥둥 떠다니는 거. 그 기뢰를 부설하면 선박이 무서워서 어떻게 다녀요. 상황이 진짜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이 중동 상황은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으세요? 갈 것 같으냐가 아니라 흘러가야 되는 방향은 이란한테 퇴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완전히 하메네이 정권을 괴멸시키려고 그러면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가 있어요. 이제 하메네이 정권은 이미 현실적인 협상을 가면은 현실적인 타협을 할 거예요. 농축 권한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명분을 찾아줘야 돼요. 근데 지금 무조건 항복해라라고 하는 거는 트럼프식이에요. 이스라엘식이에요. 전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참모가 있다면 이제는 퇴로를 열어주고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농축 능력은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하메네이 정권은 아마 이 일을 계기로 권력이 상당히 취약해지고 아마 이 내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뒀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타냐후도 봐야 되는데 지금.
네, 지금까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동 상황 그리고 미국의 개입 가능성까지 조한범 박사님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재밌었어?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게 들었어요. 재밌는.